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8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LH 지역균형 발전 위해 업무협약 국토부도 적극 지원 약속.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와 중동 신도시 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기본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공간복지 실현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에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든든한 지원군도 확보했다.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중동 신도시 원도심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부천시와 LH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 기반 구축,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미래도시 공간 개발 전략 방안 및 정비 방안 수립, 이주 대책 및 정비 사업과 교통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중동 신도시 원도심의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협약식 이후 진행된 주민간담회에도 동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동 신도시 원도심 재정비 총괄기획과 MP를 맡고 있는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중동 신도시 현안 발표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견해가 오고 가는 소통의 자리가 진행됐다. 주민간담회에서 주민 A씨는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용적률로 인해 중동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원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국토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신도시 원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은 주민간담회에 이어 중동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는 등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심각한 주차난과 노후 기반 시설을 살펴보고 배관 부식 층간소음과 같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불편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 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도시 자족기능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특별법을 통해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H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 사업지인 중동역 서측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를 방문해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은 원도심의 노후 현황을 확인하며 부천의 균형발전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달라진 공간에서 부천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신도시 원도심 간 균형 발전과 공간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1인 가구 어르신 위한 낙상 예방 주거 환경 지원.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전국 최초로 소득재산 선정 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의 낙상 예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가구 어르신 주택 안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단독 연립, 빌라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들도 지원 기준에 포함돼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2019년 고령자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65번지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골절이다. 골절 사고의 발생 원인 대부분이 낙상사고, 81.3%로 나타났다. 특히 오래 머무르고 안전해야 할 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76.3%로 침실방, 화장실, 욕실, 거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 사업을 추진,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 방지 매트, 핸드레일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화재 감지기와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뿐만 아니라 레드 등 조명 리모컨, 콘센트 및 수전기구 교체까지 다양한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농협 BC카드 적립금 6,25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2021년 325가구, 2022년 342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10개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1가구당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최대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2-320-300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들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만 65세 이상 만성질환 관리 돕는다.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소사인 건강온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주민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관리군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소사보건소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실버 청춘 건강교실은 두 가지 조건, 65세 이상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관리군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주 2회, 매주 월 수 10시 30분 물결표 사인 11시 30분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건강검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검사, 체력 측정, 유연성, 근지구력, 생애주기에 적합한 건강생활 실천 교육 및 정보 제공 운동 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분야별 전문 인력의 개인별 진단 및 평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참여도에 따른 기념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로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할 수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지역번호 032-625-9800, 9801, 9802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만성질환은 약물치료 외에도 식이요법, 규칙적인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프로그램 참여가 건강 상태의 정확한 인지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버 청춘 건강교실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부천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 지역번호 032-625-9800, 9801, 980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흥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만 19 물결표 사인 21세로 확대 시행.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이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 청년들이 2년 동안 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내로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한대 한 매칭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만 19세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돼 매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21세, 23년의 경우 02 물결표 사인 04년생, 지원 기간 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종합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한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본인 혹은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지역번호 031-310-68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누구나 편리하게 서울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부교육장 개소.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문용수는 지난 5일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신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종교단체 지역주민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주요 활동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방법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신규로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마을 곳곳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고령, 장애 및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을 꼼꼼히 확인해 능곡동의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용수 능곡동장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도와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애써주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능곡동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위기발굴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터전 시흥, 올해 주거 취약계층 복지 강화한다. 최근 다양한 주거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2023년도 주거복지 계획을 발표했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지난 11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비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 주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한 시흥시는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거 취약 아동과 청년 세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시 주택 및 재산 기준 지표 연동을 통한 시세 반영으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아동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2020년 전국 최초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29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10호 추가 공급을 목표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청소 방역 서비스, 주택 개선 사업 등은 아동 포함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 9월에는 총 470세대, 청년 96호, 노인 92호, 신혼부부 282호, 가 입주할 정왕동 어울림센터 행복주택이 착공했고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하중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 취약 세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6개 분야 반지하 주택 문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하반기부터 반지하 주택 침수 이력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 침수 이력제는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반지하 주택 침수 이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반지하 주택 입주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 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시범 사업은 지방정부와 LH가 협업해 반지하 주택을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하는 것으로 대야동 내 2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실 방지와 원도심 내 주민 공유 공간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고시원,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비롯해 이사비, 보증금,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022년 반지하 침수 가구 전수조사로 발굴된 104가구와 관내 고시원에 거주 중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주거 상향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전담 기관인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관내 민관기관과 주거복지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주거권 네트워크를 비롯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각 동, 종합복지관 등에서 매주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축제 개최 시 현장 홍보 부스를 마련해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시흥시는 시민의 가장 따뜻한 집이어야 한다라며 올해도 57만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아늑한 시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주거복지도시 시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